안녕하세요. 건강 바르게 보기 건강바보TV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잊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쌀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사랑받아온 쌀은 고유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쌀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쌀이 상하거나 벌레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쌀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쌀을 구매해 집에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가 피거나 살벌레가 생겨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쌀의 효능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여름철 쌀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는 만큼 쌀 보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쌀을 구입한 후 집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쌀을 쌀통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여름철,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이렇게 보관된 쌀이 상하거나 벌레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쌀에 있는 수분 함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살벌레나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쌀에 벌레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피면 건강에도 해롭고 맛과 식감도 나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쌀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냉장고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쌀을 냉장 보관하면 벌레나 곰팡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쌀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쌀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냉장 보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도가 낮아지면 쌀의 수분 증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쌀이 오래도록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낮은 온도에서는 벌레의 활동이 둔화되거나 아예 활동을 멈추기 때문에 벌레가 생길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쌀을 냉장 보관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쌀을 밀폐된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냉장고 내부의 냄새가 쌀에 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쌀을 냉장고에서 꺼낸 후 다시 냉장 보관할 때는 습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도 차이로 인해 쌀에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쌀을 꺼낸 후 실온에서 약간의 시간을 둔 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이 귀찮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건강하고 신선한 쌀을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쌀을 냉장 보관하여 쌀밥 한 그릇에서도 더욱 풍부한 맛과 영양을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쌀을 냉장 보관하면 여름철에도 쌀의 신선함과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쌀 보관 방법을 점검해 보시고 쌀을 더욱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쌀을 잘 보관하는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보관할 때 사과를 함께 넣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방법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 중 하나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보관법이기도 합니다. 사과는 후숙 과정에서 에틸렌 가스를 방출합니다. 이 에틸렌 가스는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는 성분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성분이 살벌레를 퇴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쌀벌레는 에틸렌 가스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과를 쌀과 함께 보관하면 벌레가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쌀 속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습기를 흡수하여 쌀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사과가 수분을 흡수하면 쌀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쌀의 식감과 맛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쌀통에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통 속에 사과 한두 개를 깨끗이 씻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과의 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손상되면 사과가 빨리 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과를 쌀통에 넣을 때 사과를 반으로 잘라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더 많이 방출되어 살벌레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과를 자를 경우 더 빨리 상할 수 있으니 자주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넣어두면 쌀의 상태를 더욱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 향이 쌀에 은은하게 배어들어 밥을 지었을 때 더욱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쌀 관리가 중요하므로 여러분도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세요. 건강하고 신선한 쌀밥을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사과를 쌀과 함께 보관하면 좋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보관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을 함께 넣는 방법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천연 방부제와 살균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균 및 항진균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쌀을 보관할 때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쌀벌레는 물론 곰팡이 발생을 억제해 쌀을 더욱 안전하고 신선하게 유지해줍니다. 마늘을 쌀통에 넣으면 쌀벌레가 싫어하는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벌레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습기를 흡수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쌀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늘과 함께 보관한 쌀은 더욱 깔끔하고 쾌적한 상태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쌀통에 넣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마늘 몇 개를 쌀통 구석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늘이 너무 습한 상태가 아니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마늘이 습기를 너무 많이 흡수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적절히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쌀통에 넣어두면 쌀벌레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쌀의 신선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벌레와 곰팡이로부터 쌀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이렇게 사과와 마늘 두 가지를 쌀 보관에 활용하면 각각의 장점을 살려 쌀을 더욱 안전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마늘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쌀통에 함께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쌀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더욱 맛있고 신선한 쌀밥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쌀을 잘 보관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처음부터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처음부터 좋은 품질의 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쌀 종류 중에서 어떤 쌀이 좋은 쌀인지 고르기란 쉽지 않죠. 오늘은 좋은 쌀을 고르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쌀의 색깔을 확인하세요. 좋은 쌀은 윤기가 나며 깨끗한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쌀알이 지나치게 노란색이거나 검은 점, 갈색 점이 있는 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쌀이 오래되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쌀알에 이상한 색이나 얼룩이 있다면 곰팡이나 벌레의 흔적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쌀알의 모양을 살펴보세요. 좋은 쌀은 쌀알이 균일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알의 크기가 일정하고 부서지거나 깨진 알이 적은 쌀이 품질이 좋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가루가 많이 발생한 쌀은 오래된 쌀이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쌀알이 부서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좋은 쌀은 특유의 고소하고 은은한 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쌀에서 냄새가 나지 않거나 혹은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이는 신선하지 않거나 곰팡이가 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을 맡아보는 것만으로도 쌀의 신선도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쌀의 원산지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고 신선하며 지역 특산 쌀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배되어 고유의 맛과 식감을 자랑합니다. 또한 농가나 브랜드의 평판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나 농가에서 나온 쌀을 선택하면
품질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포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쌀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장이 밀봉되어 있어 외부에 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된 쌀을 선택하세요. 또한 포장 날짜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되도록이면 최근에 생산된 신선한 쌀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쌀을 고르는 것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쌀을 구매할 때 꼭 활용해 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쌀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식탁을 꾸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쌀을 건강하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쌀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보관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쌀이 상하거나 벌레가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쌀을 오래도록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냉장 보관이 효과적이라는 점, 사과와 마늘 같은 자연적인 방부제를 함께 사용하면 살벌레와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여 살벌레를 막고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쌀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윤기 있고 깨끗한 색깔의 쌀, 균일한 크기의 쌀알, 그리고 고소한 향이 나는 쌀이 좋은 쌀이라는 점, 원산지와 포장 상태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과 주의만으로도 쌀의 품질을 오래 유지하고 건강한 식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생활에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쌀밥이 더욱 맛있고 신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쌀을 잘 보관하는 방법과 좋은 쌀 고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위 가족들과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